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가진 자의 슬픔, 재성, 가진 자가 뭐가 슬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 뭘 가졌는가라고 정의가 안 내려졌죠. 우리 선생님들이 가진 자 그러면, 실제 뭐 그런 금전, 네, 돈, 머니,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명리학에서는 가졌다라고 하면 뭔가를 가진 것이 정말 다양한 걸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인맥을 가진 것도 가진 거고요. 내가 어떤 의무를 가진 것도 가진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금전적인 거 이외에 뭐 다른 사람을 부양해야 할 의무 이런 것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개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슬픈 요소로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뭐 이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용 진행하기 전에 중급 동영상 강의 저희 출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원일랩 사주명리 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 상품을 신청을 하실 수 있다. 이 강의는 하서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공동 기획했고요. 강의는 제가 촬영을 다 진행했고 지금 스터디를 이 중급 동영상 강의랑 연계된 스터디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터디는 연계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급 동영상 강의의 내용을 알고 가신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스터디라서 기초 이런 거 안 다뤄드리고 실전 풀이 중심으로 운세 풀이 중심으로 사주 풀이 중심으로 스터디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건데 그런데 총 저희가 한 54개 정도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1년이 52주죠. 그래서 약 1년 과정의 스터디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서 선생님 저 이렇게 두 명이서 진행을 하는 스터디다. 중급 동영상 강의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사주풀이와 운세풀이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매매운, 그다음에 뭐 그런 이사운, 뭐 이런 것들 보는 것도 다 다뤄드릴 거고요. 그 밖에 오행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당령상생식만 알면 어떻게든 뭔가 그 이후에 뭔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당령상생식이라는 거를 외웠을 때 그거에서 끝나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응용하면 될지, 그리고 한난조습이라는 걸 어떻게 응용하면 될지, 연애 측면으로서 오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격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풀이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급 동영상 강의랑 그와 연계된 스터디를 같이 할 거다라는 거 홍보 드리고요. 네, 중급 동영상 강의 신청하시면 저희가 특별히 그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중급 동영상 강의 들으시면 스터디를 아마 일정 부분 혜택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무엇을 가지고 왜 슬퍼지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재성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성의 의미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재성, 뭐 정재, 편재 이렇게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재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성 또는 식사 또는 인성 또는 비겁과의 관계로서 재성의 의미를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라고 하면 명리학의 특히나 자평명리학의 근간이 상생과 상극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소로만 상생, 한 가지 요소로만 상극을 하는 것이 아닌 최소 두 가지 이상을 활용해서 풀이를 하는 것이 자평명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따져 볼 때도 재성이 관성과 상호작용, 재성이 식상과 상호작용, 재성이 인성과 상호작용, 재성이 비겁과 상호작용을 할 때의 차원에서
각각의 요소에 대해 재성의 의미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재성과 관성의 관점에서 재성의 의미를 판단을 해보면 그거는 구성원 또는 사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조직과 사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성은 이 관성을 생하기 때문에 조직과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 사회를 각각 구성하는 구성원의 의미를 재성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성의 의미를 재생관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면 구성원이나 사람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상생재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재성이 홀로 이렇게 단독적으로 있을 때 만약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재성의 의미를 파악한다 라고 하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을 의미하죠. 그래서 활동을 함으로써 그 활동의 결과물이 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활동 결과물로서 우리가 재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 예시로 또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제극인의 관점에서 재성이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극인의 관점에서 재성의 의미를 판단을 해보자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죠. 근데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어떤 권한이나 지위를 의미하는 요소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밖에 다른 사람 또는 특정한 집단 속에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성이 이 인성을 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데리러 간다거나, 그러니까 권한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자면 특정 권한을 얻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재성은 제극인의 관점에서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성원 사람에서는 특정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의 의미였지만, 제극인의 관점으로서는 재성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쟁제라고 하는 것의 관점으로 보면 비겁과 재성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러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비겁은 뭔가를 얻으러 그리고 정복하러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영역이라든지 이 밖에도 재화 등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재화라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재성을 돈으로 해석하는 것, 재물로 해석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한 가지의 의미에 치우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펴보셨던 것처럼 특정 영역이라든지 재화라는 것을 의미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구성원, 활동 결과물,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 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한 가지로만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재성이 있다 한들 그 재성이 어떤 육신과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재성의 의미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것을 항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 활동 결과, 얻으려는 사람, 영역, 재화 등으로 폭넓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성을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일단 전제하에 뒷 내용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 활동 결과물,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 특정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정제는 무엇이고 현재는 무엇이냐. 자, 이 그림 어디서 가져왔냐 라고 하면, 이 강의에서 제가 강의 이걸로 했다 그랬잖아요. 이 강의에 제가 모든 육신을 지금 여기 보셨던 이 그림처럼 만들어서 이해를 돕게끔 교환까지도 만들었어요. 그 교환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정제라는 것과 편제라는 것으로 재성이 나뉘는데, 정제는 특정 사회 속에서 일부 영역을 맡아서 그 안에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 정제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영역 그리고 사회의 보호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편제를 살펴보자면 편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제가 왜 그러면 한정 영역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중심을 향해 들어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성이라고 하는 정의 의미와 특정한 영역과 사람이라고 하는 재성의 의미가 합쳐졌을 때는 일정한 영역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고요.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영역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이 정제의 특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이라고 하면 이 편은 치우칠 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뭐 하나의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정이 중심을 향해서 들어오는 거라면 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로부터 외부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편이라고 하는 건 어딘가를 거점으로 두고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특정 영역이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므로 외부에 점차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면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편제에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거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외부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정복 활동을 하러 가는 것이 편제의 성향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뭔가 정복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들여오고 이런 일을 하려면 본인이 본인 실력이 출중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실력을 다지는,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설득력 또는 개인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갖고자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련해야 되는 것이 현재의 특성이다. 정제의 특성상 특정 영역 안에서 일을 할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큰 문제 없이 그냥 본인이 맡은 역할을 다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정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변 사람을 의식해야 되므로 사실은 상관이라는 것으로서 정제를 생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론이다. 외부의 전략을 그리고 외부의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현재를 식신으로서 키우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방법론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정제는 상관생제가 되어 있는지 현재는 식신생제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정제는 한정된 영역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다. 편제는 점차적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다. 영역을 넓히는 행동을 하다. 사람을 점차 영입해 오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셔도 뒷내용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가진 자의 슬픔 재성, 여기서 우리가 천간, 지장간 이렇게 나누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앞에 우리가 재성의 의미 그리고 정제와 편제의 의미 일단은 입력을 해놨잖아요. 거기서 메모리에 저장을 잠깐 해두셔야 돼요. 홀딩을 좀 하자고요. 그 다음에 천간, 지장간을 나누어서 조금 구분을 해볼 건데 이거 왜 할 거냐? 사주에서 재성이 천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장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천간일 때 지장간일 때
의미가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구분을 위해서 이번에 또 이 파트의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 그러면 생각, 계획,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다, 계획이다 라는 식으로 그 특징을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땅 파묻혀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여기 땅지 그리고 묻힐장 그리고 천간 할 때 그 방패 간 이 글자를 쓰니까, 줄리간 이자를 쓰니까 땅에 묻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한자를 너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십시일반 그러면 진짜 밥숟가락으로 밥 떠가지고 앞에다 그렇게 공기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만큼 조금씩 도와준다는 의미로 쓰는 것처럼, 지장간도 묻혀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땅 속에 뭐 드러났다라는 식으로, 땅에 드러났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계획,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이제는 물건이고 사람이고 뭔가 보이게끔 드러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서 기가 형으로 드러난 것이다. 천간은 우리가 기라고 합니다. 지장간은 우리가 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라고 하는 것은, 기를 눈에 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형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간목은 사실 안 보여요. 근데 지장간에 있는 간목은 확실하게 보여요. 인중에 간목이다 그러면 우리가 뿌리, 새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묘중에 간목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가지가 뻗어나올 수 있는 줄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중에 간목이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종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간목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천간에 있는 간목은 아직 무엇인지 그 형태가 완벽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간목이라는 것이 있을 때 해중 간목인지 인중 간목인지 묘중 간목인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처럼, 간목은 아직 뭔가 결정이 되지 않은 거지만 해, 인, 묘 중에 각각 간목이 있는 거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때는 줄기야, 뿌리야, 종자야 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지장간은 드러난 것, 물건 또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천간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생각, 계획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 천간과 지장간이라는 것이 있을 때, 얘네들 간에도 또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천간끼리 관계인지, 천간 지장간의 관계인지, 지장간끼리의 관계인지, 이렇게 나눠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천간과 지장간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천간은 보이지 않는 것끼리의 관계예요. 그럼 생각이 다른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천간과 지장간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관계니까, 내가 이 마우스를 어디다가 써야 될까? 내가 이 마이크를 어디다가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지장간과 지장간끼리도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마우스랑 여기 있는 노트북이랑 연결을 시키면 물건과 물건이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장간끼리의 관계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장간의 특징, 그리고 이들 간에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천간 그리고 지장간, 얘랑 재성이랑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면, 천간에 있는 재성은 우리가 생각이나 계획,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근데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 활동 결과, 얻으려는 사람, 영역 이런 걸로 정의를 내렸으니까, 결국 천간에 있는 재성은 참여의식 구성원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참여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활동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를 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삼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건 개인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얻으려는 사람으로 재성이라는 거를 생각으로서 갖고 있다면 내가 만든 거를 누군가 가지러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요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견제와 대비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영역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재화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데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영역을 내가 계속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책임의식, 그 영역을 내가 담당해서 뭔가 그 영역에 대한 결과값이나 성과를 내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 풀이를 해봤을 때는 천간재성은 책임의식으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참여의식, 재능과 능력, 견제와 대비, 책임의식과 같은 개인적인 태도와 특성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천간재성이에요. 이 밖에도 본인이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라는 것으로 재성을 해석을 해보자면 그거 내 거예요 또는 내가 뭔가를 그 부분에서는 그거 내가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뭔가 기여도 같은 걸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 자, 근데 지장간재성은 그럼 뭐냐? 그럼 이제 실제로 드러난 구성원, 실제로 드러난 활동 결과, 실제로 드러난 뭔가 얻으려는 사람, 실제로 드러난 영역. 그럼 실제로 드러난 영역이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때 재물, 재화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성, 그래서 재물로 여기는 것은 지장간에 있는 재성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재성을 그러면 활용하는 방법론으로서 천간재성, 지장간재성으로 나누어서 판단을 해 봐야겠죠. 천간재성, 지장간재성으로 나누었을 때 천간에 있는 재성은 참여의식,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 그리고 견제와 대비, 그리고 책임의식으로 재성을 판단해서 육신관계를 해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천간에 있는 재성을 쓴다라고 하면 육신관계를 활용할 때, 다시 말해 대인관계를 활용할 때 참여의식이나 책임의식, 그리고 견제와 대비,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든 발휘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참여하는 거다. 마인드를 활용해서 대인관계를 맺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야? 그게 뭐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쟤는 참 뭘 같이 하자 그러면은 태도가 별로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천간재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 같이 하자고 하는 그리고 또는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참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간의 재성인 마인드나 생각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할 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에 가치를 안 두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천간 재성이 재생관을 하고 있으면 참여의식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식상생재다라는 것으로 천간 재성이 이루어져 있으면 내가 직접 움직여서 재능을 발휘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재성이 재극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견제나 대비라는 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만들어낸 것, 내가 참여한 것, 그걸 가지고 남들이 소유권 주장, 제가 다 했어요 라는 얘기를 못하도록 하려면 내가 기여도를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재성이 재극인을 한다 그러면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천간에 있는 재성이 쟁제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재능이나 지식을 돈 받고 파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편 지장간에 있는 재성은 실제로 드러난 구성원이다 또는 실제로 드러난 활동 결과다. 실제로 드러난 얻으려는 사람이다. 실제로 드러난 영역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지장간 재성이라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육신 관계라는 걸 통해서 드러난 구성원, 드러난 어떤 활동 결과, 드러난 어떤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 드러난 영역을 활용해서 대인관계를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하거나 뭐 일정 영역이나 재화를 가지고 대인관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풀이를 좀 해보자면 지장간에 있는 재성이 재생관 한다 그러면 이제는 구성원으로 작용하는 재성이 된다. 실제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로서 작용하는 재성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식상생재라고 하는 것이 지장간 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나 일터 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재성이 재극인을 한다. 그러면 소유권을 얻기 위한 행동,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쟁제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 재성이 관여할 때 영역 다툼, 인수합병 시도 이런 것들이 해석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된 것, 이게 지장간 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간 재성은 현실화된 게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 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왜 슬픈가를 봐야겠죠. 그래서 재성이 있으면 왜 슬픈가? 천간에 있을 때 왜 슬픈지 살펴보면 재능을 활용해서 뭔가를 얻어야 하는 노고가 있다. 그래서 천간에 재성이 있다 그러면 내 재능, 내 능력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천간에 재성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겁니다. 이거 여기서 여기는 원일이 한 겁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놔야지만 내가 내 능력을 써서 이 작품 속에 기여를 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재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재성이 있으면 내가 내 능력으로서 뭔가를 스스로 주장해서 얻어야 되는 노고가 있어서 슬프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내가 가진 능력을 노려요. 내가 천간에 재성이 있다 그러면 남들이 쟤 능력을 좀 갖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들이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어디지? 인사팀인가? 거기서 장그래가 워낙에 열심히 일을 잘하고 좀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데려다가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거기 나오는 이성민 씨도 안영이가 우리 팀에 왔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안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그 능력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천간의 재성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남들이 그 능력을 쓰고 싶어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쟁제의 효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간에 재성이 있으면 또 왜 슬플까라고 하면 특정 조직에 대해 내가 그 조직에 대한 참여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천간 재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주장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 번은 살핀 다음에 주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재생관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되므로 천간에 재성이 있을 때는 참여의식으로 인한 눈치 보기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처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천간에 재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내 능력을 어떻게든 써먹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식상생재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천간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식상생재라는 것을 통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 능력을 개발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뒤처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는 슬픔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